2016년 3년 전에 이제 자립 취재를 좀 하게 돼서 그 취재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어요. 출간되는 즈음에 지금 네. 버닝썬 게이트가 네. 터져서 꼭 뭔가를 알고 쓰신 것처럼. 아니요, 뭐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정준영 씨가 몰카가 무혐의 한 처분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거기 클럽 안에서 이제 있는 관계자들 안에서는 네. 이제 우리가 경찰을 잡았다. 본격적인 어떤 사업 플랜을 부상하게끔 만들어준 기폭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장치와 흐름은 사실은 경찰이라든지 혹은 검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걸 설계해주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일반 고객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클럽이란 플랫폼을 가지고 그 안에 스며드는 게 이제 성매매 알선이나 조직적인 윤락행위 이런 부분들이 스며든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네. 여기 오는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네, 거죠, 머릿속에. 설계하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협박할 수 있기 위해서 도찰, 몰카 그리고 이제 성관계 동영상 촬영 그걸로 협박하는 행위들 그 협박을 넘어서서 돌려보고 즐기는 행위들까지. 근데 이번에 버닝썬 같은 경우 네. 만수르 세트를 해서 1억짜리 뭐 5천만 네. 원짜리 이런 거. 예. 이제 그런 세트들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메이팅이 되는 일반 MD들이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보다 이제 스페셜 게스트들을 이제 취급하고 다루는 그러한 특별한 MD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하고 알선하는 이른바 포주 MD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 고객들의 직업은 대략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인이라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고액 연금 40억, 50억 뭐 이런 정도가 이 MD하고 같이 껴서 이제 그들 표현으로 제가 스카우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카우터들이 가출 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네. 무지용 게스트들을 섭외를 해서 그들을 이제 자신의 구역의 상품으로 만들고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 남성들에게 공급하고 이 과정 안에서 마약은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네. 들었고 보기도 했고 포주가 있고 포주 원톱이 있거든요. 19이나 뭐 20 정도 되는 남자가 이 가출팸의 여자친구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 남자 원톱이 스카우터와 연계를 해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물 좋은 친구가 들어갔다. 오늘 얘 낙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리가 시작됩니다. 음성적 이벤트에 성매매 피해 여성 당사자들을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여성들이 있나요? 예,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스카우터가 먼저 이제 그 원톱이라고 얘기하는 남자애들한테 정보를 듣고 그 가출팸 중에 있는 여성 아이들의 친구를 찾아가고요. 만나러 가요? 네, 만나서 명함을 주고 그 명함은 대부분 이제 엔터테인먼트 실장, 뭐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출 여자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이 1년 정도만 클럽에서 놀아주고 그냥 고생을 하면은 바로 데뷔시켜주겠다. 연예인의 그 꿈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초기 2-3달 동안은 거의 2천, 3천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시켜준다든지 코를 뭐 성형을 시켜주고 돈을 많이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옷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강남에 그렇게 2-3달 정도 2천, 3천 정도 투자한 다음에 자기들만의 복리 이자를 붙여서 그걸 빚으로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2-3달 동안의 기간 속에서 계속 물복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가출 청소년 당사자는 모르게 주입을 시킨 다음에 본인은 모르네요. 네.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너는 이제 미성년이었고 마약범이었고 너는 미성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너는 형량이 얼마인 줄 아느냐 사회에서 매장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줄을 쥔 다음에 이제 VVIP들의 네트워킹이 벌어지는 스페셜 이벤트에 투입시키는 그 구조를 제가 자료 취재했을 때 느꼈던 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객들이 그런 하루를 위해서 쓰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 1,000에서 최대 2억 5천 정도. 하루에 2억 5천이요? 네, 한 번 쇼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 1,000만 원에서 2억 네. 5천 정도를 쓰면 MD들은 얼마나 가져가나요? 대략? 이때 MD들이 가져가는 게 3-4-4 비율로 제가 기억을 하고 3, 4, 4면 3은 3이 MD, 네. 4가 스카우터, 예. 그 다음에 4가 제가 그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4가 어디로 이게 흘러가요. 분산이 되는지. 그러면 그 4 중에는 어쩌면 상납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예. 아니면 관리하는 아마도 그런 어떤 투자 비용들이 아닐까라는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MD가 사마를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성매매 피해 여성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해요? 되잖아요. 못 가져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못 가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초기 투자비, 난 너한테 초기 투자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빚이 쌓여있다. 이거에 대한 전통적인 협박 구조고요. 또 하나는 너가 지금 나한테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연예계 데뷔를 시켜줄 수 있다. 하나는 회유, 하나는 협박.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뭘로 생활하나요? 그냥 숙소 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들의 표현을 믿는 그 법카를 쓰게 하죠. 아이고. 그러면 항상 여기 내역이 찍히니까. 뭐 사 먹었는지, 예, 뭐 사 입었는지. 예, 제가 정말 비인간적으로 느꼈던 거는 정말 탕수육이 먹고 싶어서 어떤 친구가 네. 그걸 긁어서 먹었어요, 낮에. 그랬더니 진짜요? 찾아와가지고 구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환상에서 깨져도 이 가출 청소년 친구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 스페셜 이벤트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가학적인 그런 환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증후군으로 완전히 시달리게 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 이 고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있었나요?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 낙태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자궁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던 친구들이 죽었던 경우 이제 자살이라는 극단 조건을 선택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그 강남 일대의 단란주점, 룸사롱 네 그쪽으로 또 진출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계속 그 생태계 안에. 네, 그 생태계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일 안 좋은 악의 꼬리는 뭐냐면 여성이 여성의 생리와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된 가출 청소년 중에 여자 포주 MD가 되어서 또 스카우터들 통해서 여자 청소년, 미성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을 학대시키고 예, 또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네. 초등학생을 목격하신 적이 있어요, 작가님? 네, 혹시? 네. 그냥 제가 목격한 바만 말씀을 드리면 11살 친구가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예, 5학년,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성폭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돌게 되었던 친구인데 이건 아동 성범죄죠, 사실은 말하면. 저도 신고를 시도했고 신고를 해봤지만은 여러 벽에 막혔었고요. 어디 있냐? 그럼 또 그때는 사라져 있고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그쪽 부모한테 접촉을 해봐도 부모는 관심도 없고 부모는 범죄자였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경찰분도 뭐 믿어주시지를 못하고. 그러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경찰이 몰랐을까요? 제가 3년 전 경험한 클럽의 분위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경찰이 알게 모르게 조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동을 해도 클럽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진술을 듣는다든지 만약에 CCTV가 있으면 CCTV 확인해본다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문 앞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 안에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해도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어필될 수 없겠다라는 그냥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포괄해서의 조직이라는 건 사실 체계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런 조직 체계가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일망타진을 한다든지. 조폭.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남이라고 제가 느꼈던 이 조직은 너무나 자연 발생 속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거를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인 명망이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워너비가 될 수 있는 초고액 연봉제라든지 아니면 공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이게 예전처럼 저 사람들은 범죄자야 이렇게 색출하면 돼 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돌이 이 산업에 연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일까요? 3년 전에 제 경험에 그때 그 타임에 있어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자신들의 클럽의 간판이나 일정 지분을 제공하고 유대관계를 맺어놓으면 고객 유치가 훨씬 더 증폭된다. 그래서 아마 약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자 연예인들이 주로 타켓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승리 씨는 말하자면 보여지는 모습이고 네. 보여지지 않는 누군가가 또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네, 모르지만 네. 저는 승리란 뮤지션을 결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정 부분 그 승리란 뮤지션도 죄송한데 물정 모르고 이렇게 자기 무용담을 들어놓다가 결국엔 실제로 저는 실천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흐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예요. 이후에도 이 비슷한 책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좀
저도 계속 이제 사실 제 자신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거 그만 쓰고 농담 같지만 저는 정말 멜로 소설 같은 걸 쓰고 멜로 드라마를 쓰고 싶거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저도 제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끊어놓지 말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성년 성인의 피해 여성들의 그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 그런 부분들을 이번엔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모르죠.